남편한테 야야 샷다 마순 해라. 입 좀 떨리지 마 제발. 야. 그러면 어떨 땐 그럽니다. 또 어떨 땐 그래. 야 얘기 좀 해봐라 하고. 그죠?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근데 사람은 말에 걸려버리는 거지. 그 때문에 그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때그때 따라 분위기를 보고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노인이 되면 얘기를 안 하고 들어주는 쪽이 좋아요. 왜? 공자가 인간 나이 40이면 부록이라 했고 50이면 지천명이에요. 지천명은 1000명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1000명은 교육입니다. 내가 이제 50대까지 50 초입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인생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침묵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상대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 얘기를 듣고 얘기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율을 따질 때 상대에게 얘기를 많이 하게 해주고 또 내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양념으로 상대를 또 얘기하게끔 또 이렇게 양념을 주는 거. 이런 관계죠. 그렇지만 또 상대가 얘기 안 할 때는 나도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내가 얘기하게끔 해야죠. 옛날에 어떤 부부가 특히 부산 남자는 말이 없다 하대요. 자기 바닷가에서 여자가 자기가 날 잡아봐라 하니까 남자가 그랬다며 콱 안 쓰면 때려 죽여버린다 때문에 그 말 듣고 처음에 얼마나 웃었는지. 서른 사람들은 기다려 하고 할 텐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확 죽여버리기 전에 설벌을 하지. 야 웃기지 마야 서버. 왜? 미움과 이쁨에 따라서 자기 기다려 하지. 서울 사람이 자기만 했어. 자기라는 말 많이 써요. 그렇지만 미움 뭡니까? 그래 가버려 하지. 안 그러겠어요? 다 그런 지방색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다를 뿐이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지천명이라는 거는 1000명을 안다는 거 교육이거든요. 상대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좀 적게 하고 상대방한테 아는 게 좋아. 근데 남자는 말을 안 하니까 여자가 제가 말을 해요. 막 말을 해.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사회인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물론 정세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자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주제가 그런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여자의 주제는 뭡니까? 또 자기 집안일, 주위 사람들 우물가 회의처럼 옆집 아줌마가 어쩌고저쩌고 전례를 댑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수다예요. 그거 아무리 얘기하면 남자는요 소음입니다. 야 듣기 싫어하지. 근데 얘기를 많이 해도 여보 오늘 내가 얘기 듣던 건데 직장에서 금리 무슨 일이 생겼다는데 어때? 그러면 뭡니까? 남자는 자기가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를 여자가 얘기해 주니까 그래 그거 그랬어? 얘기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는 그 차이예요. 남자한테 얘기를 유도하게 하려면 남자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청년은 얘기하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11톤 트럭, 장거리 트럭 기사야.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라 뭡니까? 서울, 부산 장거리를 뛰니까 뛰다 보면은 이제 주로 보면은 외박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그죠? 부산에 사는데 서울 가면은 거기서 자고 가야 되잖아. 또 집 내려오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여자가 이제 신혼 살 때면 좋았는데 보니까 심심하고 지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오면은 좀 다정하게 해주면 좋은데 심심해 놓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또 혼자서 또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자기 하기 막 하는 겁니다. 남자는 오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보는 거예요. 야구 보는데 옆에 가서 젤잘잘잘잘잘 뗍니다. 남자가 그냥 진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저 텔레비 좀 보자. 아니 텔레비보다 내가 더 나보다 텔레비가 좋다는 거야. 또 이게 싸우죠. 그러면 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해. 그럼 또 남자가 또 미안하니까 그래 통닭이나 시켜 먹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엔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청년이니까 절에 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죠. 다 들어줘. 제가 그랬어요. 나중엔 아이고 보살님은 참 이기주의야 그랬어요. 왜 제가 이기주의입니까? 제가 집안 살림 잘 살고 전략하고 알뜰하게 성실하게 사는데 남편이 해서 사는데 남편도 심심할까 얘기해 주는데 뭐가 제가 이기주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보살님은 혼자 있을 시간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남자는 그 야구 좋아하는 것도 못 보고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서울 부산 왕복 뛰고 있는데 모처럼 쉬는 날에 와가지고 야구 TV 중계 본다고 그러고 있는데 좋아하는 거 그걸 못 보게 그러다가 수다 떨면은 남자가 좋아하겠냐고. 그때 딱 한마디에 이분이 깨달은 거야. 역시 불자라. 처음에는 삐졌대요. 그 다음 달 딱 오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스님 덕분에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이 충격은 깨달음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내 입장, 남편 입장. 그냥 맞다는 거지 내 말이.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까? 그래가지고 역시 평소에 했던 이론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좋은 건 뭐겠어요? 야구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은 이제는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이렇게 과자 주면서 야구를 같이 봤대요. 수다 안 떨고 야구를 보면서 수다를 떨었대요. 여보 저런 경우는 뭐야? 전 더블 플레이야.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신기해가지고 왜 같이 이렇게 공유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부부가 웃음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 남자는 말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 없는 사람은 좀 남의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좀 신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뉴스거리를 갖다가 얘기해주면 입 엽니다. 부처님도 그래요. 부처님도 45년 동안 이 수다쟁이에요. 법을 설했잖아요. 근데 법을 설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명상하고 있었거든. 침묵.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 먼저 맞춰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하니까 정말 상대 입장에 먼저 맞춰주다 보니까 상대는 반드시 나에게 맞춰줍니다. 뭐 그렇게 바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남자는 좀 이렇게 둔하잖아. 어떻게 보면 센서가 좀 망가져가지고 여자보다 둔합니다. 반응이 좀 늦게 올 때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달라지게 돼 있어. 아니 내가 마음이 달라진 것만 가지고도 달라진 거야. 남편을 보는 시각을 나쁘게 보지 않잖아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세요. 쭉 돼 있죠, 이거는. 그죠? 이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야기 바뀝니다. 불교는 삼도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있죠? 이게 저승길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봤죠? 그죠? 세상에 뭐 안 좋은 일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데가 없고 건너가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그런 그 강을 건너가고 또 이렇지도 저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좁게 뭐랄까 굴곡이 심한 데를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읽어보셨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 삼도천을 건너가는데 죽고 나서 일주일째 이제 그 강을 건너간대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기엔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거는 다 만들어낸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동생, 우리 이모 돌아가셔서 저기 순창인지 고창인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역시 지방인지 그 어머니 화장한다 하는데 순천 장례식장인가 거기로 가대. 따라갔다 왔어요, 제가. 왜?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동생도 우리 어머니랑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 이제 고별 인사를 하되, 그
그 화장막이 들어가는데 관 위에다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러대요. 근데 거기다 이제 노잣돈을 막 놓게 하대, 그 장의사들이. 장례 그 지도사들이. 그래서, 아이고, 저 돈 다 내가 가지면 좋겠다. 했죠. 근데 다 그거는 뭐예요? 장례 지도사들이 갖고 가지, 노잣돈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예를 들면 또 그래요. 또,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뭐 강물을 건넙니까? 그건 다 비유죠.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소에 감사의 생각. 어떤 것도 감사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공덕이 결국 노잣돈 대신하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의 방식. 그리고 내 생활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는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 그걸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생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보면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말 인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죠. 뭐죠? 리어왕, 오셀로, 햄릿, 또 마크베스. 이 네 가지죠. 마크베스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인생에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 영국의 작가도 서머셋 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인생에 의미 없다 했어요. 인생은 태어나서 괴로워하다가 죽는다 했어. 딱 세 글자요. 너무 멋있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그죠? 전부 괴롭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단적인 예로 지금 대통령 보세요. 와,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아와서 그런지 이런 큰일을 벌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제가 눈물이 나대. 아이고 참.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인연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 정말 나쁜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연이 못 돼줘서 내가 미안하다. 이게 불교 생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렇게 직언을 잘 하려고 하죠. 당신 그렇게 살면 주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당신 행복해지지 않아요. 당신 행복해지려기 위해서는 정말 남의 입장에 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좀 감사를 갖고 사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치고 잘난 사람 없어요. 이쁜 사람은 이쁜 그거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티 안 내.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은 티 안 냅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지. 잘난 체 하니까 미움당하거든요. 그죠? 그게 결국 보세요.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보세요. 전부 바보를 소재하잖아. 바보 소재. 그죠? 보세요. 전부 다 바보 소재라.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거리, 어떤 부족한 면을 갖다가 소재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극작가들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아는 거죠. 불교에서는 보세요. 신도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절에 와서 충족시키려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충족하지 못한 거는 결국 정신세계거든요. 뭐 정신세계를 충족하라고 절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하기 쉬운 거 가지고 충족하려고 그래요. 네, 돈 갖고 제일 하기 쉬운 게 돈이거든요. 돈으로 이렇게 하면 잘난 체예요. 오래 못 가, 그거는. 네. 돈으로 보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돈으로 보시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역설적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절에서 와서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건요. 자신의 부족한 점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한 점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어떤 정신세계를 충족시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지 않고 전부 뭐야 남의 위에 와서 군림하려 하잖아. 이래 잘난 척 저래 잘난 척. 그게 안 되면 절에 안 나오고. 문제입니다. 정신병을 더 이렇게 뭐야 도조. 정신병을 뭡니까 더 크게 또 이렇게 증장시킨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야 안 되면 이제 다른 절로 또 이사 가지.